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산 드론 수백 대가 단체로 추락하는 소름 돋는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중국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드론쇼가 불꽃 축제를 벌이며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중국 선전시에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의 수는 무려 1만 197대였습니다. 이는 세계 신기록으로 과거 8,000대 이상의 드론으로 세운 기록을 자체 경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라온 영상을 보면 화려한 드론쇼를 펼치려다 재밍 시스템의 오류였는지 마치 까마귀 떼처럼 날던 드론이 집단으로 추락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울 따름입니다. 드론쇼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아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화려하고 더 많은 물량의 드론쇼를 기획하고 있지만 불량 드론이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야기하는 문제점들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대책은 드론 관련 소동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뉴저지주 등 미 동부의 안을 따라 드론으로 추정되는 UFO 목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 대의 대형 드론이 군시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인근을 날아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과 인근 뉴저지주 상공에 지속해서 출몰하던 정체불명의 무인기들이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주에서도 목격되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 당국은 시민들의 목격 사례 중 일부는 드론으로 오해받은 유인 항공기라고 밝히면서 매일 수천 대의 상업용 드론이 비행한다며 2023년 9월 연방항공청이 드론의 야간 비행을 허용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드론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도 시민들이 제보한 것은 드론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운항 중인 유인기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FBI에 따르면 드론 목격 신고 5,000건 중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100건이하라 드론 목격 신고가 주변 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경로 주변에 집중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지역에는 뉴욕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저지의 뉴워크 공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당국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스튜어트 국제공항 활주로가 드론 활동으로 인해 13일 밤 약 1시간 동안 폐쇄됐다. 이번 일은 너무 심하다고 언급하며 관계 당국의 진상 파악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자 트럼프 당선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전국 곳곳에서 미스터리 드론 목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우리 정부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국민에게 알려라. 출처를 모른다면 격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직접 촬영한 드론 영상을 X에 게시하며 한 번에 약 5개에서 7개의 불빛을 목격했다. 이들은 낮은 고도에서 비행했다. 추적에 표시된 항공기와 관련이 없었다. 일부는 정지 상태로 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수평선 너머로 이동했다. 경찰관들이 매일 밤 드론을 목격한다고 한다. 헬리콥터로 접근하면 드론이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디 김은 비행기 추적 앱 등을 사용해 자신이 드론을 목격한 시간대를 재구성한 결과 목격한 드론의 비행 경로와 일치한 작은 비행기를 찾았다고 적었습니다. 앤디 김은 증거 분석이 없고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는 연방기관 보도자료는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대중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연방정부 전문가들이 지역 경찰을 포함한 대중의 관련 정보와 지침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드론들이 군사기지 상공에서 활동했다며 드론이 출처가 이란 등 적대적인 외국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도드 뉴저지 북부 도버시 시장은 드론 신고가 항공기를 오인한 것이라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반응하면서 8,000km 바깥에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미국이 드론이 출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처럼 드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비행체가 살상 기능을 가진 드론이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최신 드론의 기동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미국 무인방 위산업체 안드릴 인더스트리가 공개한 보병 휴대용 자폭 드론 볼트와 볼트M 영상 자료입니다. 일단 이 자폭 드론은 사전에 비행 경로를 입력해 운용합니다. 조종기에서 타겟을 지정하면 드론이 알아서 타겟을 추적 비행합니다. 타겟으로부터 고도와 거리를 얼마만큼으로 할지 설정도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공개된 공격 형태는 직접 충돌이 아닌 일정 높이에서 폭발해 파편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머리 위에 드론을 마주치게 된다면 도망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사들이 전장에서 드론을 만나면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산 저가 드론이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지만 결국 전장에 판도를 바꿀 첨단 기술이 드론이 나타난다면 순식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기 때문입니다. 드론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 전투기와 드론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드론 기술이 전쟁터에서 갖는 영향력이 입증되면서 핀란드를 대표하는 방위산업 기업 파트리아가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드론 개발에 나섰습니다. 최근 퍼 요나스 트롤소스 파트리아의 디렉터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손을 잡고 멈티용 데이터 전송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멈티는 유인전투기와 무인전투기가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개념으로 유인전투기의 조종사가 가진 경험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위험하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무인항공기가 우선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핀란드 기업 파트리아는 1921년 설립돼 올해로 103년 차를 맞은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육해 공장비를 모두 다루는 기업입니다. 대부분 방산 기업이 전투기나 전차, 전투함 등 특정 제품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파트리아는 이 모든 제품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지정학적 상황도 비슷합니다. 양국 모두 방위 산업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닮아 있습니다. 파트리아의 대표 제품은 장갑차인데요. 이 회사 장갑차는 여러 구성 요소를 조합하는 모듈형으로 설계돼 유지, 보수가 용이하면서도 안전성과 이동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폴란드와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도 파트리아의 장갑차를 도입했습니다. 파트리아는 카이 등 한국 대표 방산 기업과 함께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멈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인전투기와 무인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무인항공기가 수집한 정보를 유인전투기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종사가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파트리아는 카이뿐 아니라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도 만나 전투기와 전투함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한국의 다른 방산 기업들과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뛰어난 정보통신 분야의 능력을 갖춘 파트리아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이 손을 잡는다면 앞으로 유무인 복합 솔루션 분야에서 한국이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래서인지 글로벌 방산 시장은 벌써부터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